칠흑 같은 어둠 속 세월호 추모식이 한창이던 2017년 4월 26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한 남자가 차에 올랐습니다. 땅이 고르지 않는 비포장 교회 주차장 후진하면서 그곳에서 다른 차 수리 중이던 네컷차를 살짝 접촉하고 그대로 떠납니다. 네컷차 기사가 트렁크를 두들겼지만 그대로 달아나는 차량을 뒤쫓습니다. (2.4km를) 쫓아와 잡고 보니 그는 바로 그 유명한 JTBC 손석희 사장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김웅이라는 기자가 폭행을 당했다며 손석희 사장님을 고소하면서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각종 방송에 나와 뺑소니를 치고 여성 동승자도 있었다고 폭로합니다. 그러나 손석희 사장은 뺑소니 및 여성 동승자는 명백한 허위라며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각종 언론에서는 도를 넘는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악플이 넘쳐납니다.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는 봤거든요. 아니, 여자분이 내린 적이 없어요. 손석희 사장에게는 과천 주차장의 가짜 CCTV 영상을 대가로 돈을 받았고, 손석희 JTBC 사장이 9년 전 오토바이 접촉 사고를 낸 뒤 그냥 갔다는 제보가 입수됐습니다. 손석희와 신현숙은 현재 별거 중이며 신현숙은 남편 손석희 10년 전부터 불륜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은 집사님은 해명 방송에서 엉터리 프로파일링을 지적합니다. 제가 좀 프로파일러링이라는 부분이 결국 내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프로파일러의 빙의 되기라도 한 듯 범죄 심리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범인이 주작을 숨기기 위해 최대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 집사의 댓글들을 보면 몇 군데 병원을 돌아다닌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불과 1.2km. 은 집사는 이미 해명 방송에서 택시비가 4,200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출발했다면 택시비는 3,6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4,200원이 나오려면 집에서 반대 방향으로 떨어진 동물병원이라면 정확히 4,200원이 맞아떨어집니다. 즉, 은 집사님은 다른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현재 동물병원으로 갔다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프로파일러 흉내를 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춰
자신을 합리화해버립니다. 맞죠? 라는 말을 즐겼으면서 군중 심리를 자극해 강제 동의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엉터리 분석에 대해서는 모두 은 집사님에게 책임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은 집사님이 영상을 삭제한 것과 상관없이 이미 자신의 캡처 사진에는 저러한 곰발바닥 무늬의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 집사님의 영상 삭제는 곰발바닥 무늬의 강아지 옷을 발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분석 능력 부족 탓일 겁니다. 은 집사님은 영상에서 유기견을 두고 말티즈인 것 같죠? 라며 말합니다. 전국진님은 그를 두고 주작 선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말티즈치고는 눈이 크고 체구가 작은 것을 두고 구독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오히려 유기견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일 겁니다. 은 집사님은 강아지의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의 증거로 이메일과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국진님은 주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삭제된 영상에서도 이메일과 연락처를 공개한 것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영상에서도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유튜버이건 유튜버가 아니건 누구라도 유기견을 발견하면 영상을 찍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어디라도 올리고 싶어 할 겁니다. 유튜브 각으로 쓴 것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반대로 그럼 전국진님도 은 집사님을 유튜브 각으로 쓴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유기견이 생기게 되면 누구라도 무리하게 데려왔던 강아지들은 원래 살던 집으로 돌려보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유튜브가 영어 자막을 달거나 많은 사람들이 보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것을 꼬집어서 유튜브 각으로 쓰려고 했다는 말은 제 얼굴에 침 뱉기와 같을 겁니다. 영어 자막을 단 건 조회수 때문이 아니냐 말해놓고도 그러면 떡상한 영상은 왜 삭제했냐며 자기 혼란에 빠진 듯한 말도 합니다. 그냥 단순한 말장난으로 자신의 주작 감별이 모두 맞는 것처럼 과시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감별도 아니고 무엇이건 트집 잡겠다는 심보밖에 없어 보입니다. 울산 남구청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보았습니다. 울산 남구에 해당한다는 링크를 타고 유신 유기동물 공고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유기동물을 발견해 유신 유기동물 센터로 보내진 강아지들을 주인이 찾아가라고 알리는 곳이었습니다. 즉, 접수를 한다는 의미는 유기견을 동물보호소에 보냈을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아래 대표 전화에 전화를 해봐야겠습니다.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상담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복지 선정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기견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단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리자면 도로나 공원 등에 수요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말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의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생님 동물이 아니고 임의대로 기르셨다면 추후에 소유자가 나타났을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호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도 되나요? 일단 선생님 이런 방법도 있어요.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일단 동물보호센터나 지자체로 신고를 하셔서 이제 보호센터에서 보호 조치를 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제 공고를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7일 이상 올리거든요. 그리고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이 시군구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이후에 분양이나 기증을 하거든요. 그때 선생님께서 분양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땐 다른 사람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제가 키울 수 있다는 보장도 없겠네요. 근데 선생님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이 선생님께서 임의대로 기르셨다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죠. 종합해보면 신고의 목적은 유기자로부터 법적 소유권을 빼앗아 오는 것에 그 방점이 찍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동물보호법 제16조에는 신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 집사님이 어떤 경로로 구청에 신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울산 남구청으로 접속해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동물보호법 관련 기관이었습니다. 구청에 문의, 신고, 접수, 분명히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다만 저렇게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접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은 집사님의 해명글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유기 장소에 주운 강아지를 보호하고 있다는 메모 전단을 붙여놓고 유튜브에 많은 분들에게 유기견이라고 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전단지를 붙였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지역적인 것으로 말꼬리를 잡는 분들이 생길 텐데 은 집사님이 전단지를 공개했다면 여러분들이 믿지도 않겠지만 전국지님의 집요한 말꼬리 잡기식 마녀 사냥을 보면 그런 걸 찍어둔 건 주장 논란을 대비한 것 아니었냐라고 말하겠지요.